죄송해요. 눈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서요. 제가 어떻게든 보상해 드릴게요. 눈 오는 밤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살아가던 19살. 소년 가장 민호는 고급 포르쉐와 부딪혔습니다. 차에서 내린 70대 여성은 민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아이가 우리 아기와 똑같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윤정의 회장이었습니다. 15년 전 백화점 붕괴 사고로 3살 손자를 잃고 평생 그 아이를 찾아 헤매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내 앞에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찾던 아이일까요? 15년 전 잃어버린 내 아이와 재벌가 상속자를 노리는 조카들. 그리고 15년 전 그 참혹한 사고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민호예요. 올해 19살이고 서울 외곽에서 배달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도 잘 안 나고 지금은 같은 고아원 출신인 초등학생 남매 2명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이들 이름은 수진이와 민수인데 혈연은 아니지만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배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눈이 꽤 많이 내리고 있어서 길이 미끄러웠거든요. 오토바이 운전할 때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면서 제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저도 함께 바닥에 굴렀습니다. 무릎이 좀 아프긴 했지만 다친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상대방 차였죠. 포르쉐더라고요. 이런 비싼 차랑 사고 나면 보험료도 엄청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차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정말 품격 있어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옷차림부터 남달랐어요. 고급스러운 코트에 목에 두른 스카프까지 제가 평생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이었죠.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차 걱정부터 하실 텐데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아,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얘지시면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서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죠. 저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어서 제 얼굴을 만져봤는데 별다른 건 없었거든요.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혹시 충격 받으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할머니가 혼잣말을 하시면서 저를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눈빛이 참 특이했어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뭔가 간절함 같은 게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 보는 할머니인데 왜 저를 그렇게 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차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차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 겉으로 보기에는 큰 흠집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계속 저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야, 혹시 이름이 뭐니? 민호요. 박민호예요. 민호. 민호구나. 할머니가 제 이름을 되뇌시면서 또 눈물이 글썽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반응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죠? 혹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런데 너는 다친 데 정말 없니?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잖아. 그제서야 제 무릎을 내려다봤는데 정말로 살짝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시더니 제 무릎을 닦아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안 돼요. 할머니가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이런 고급스러운 할머니가 저 같은 애 무릎을 닦아주신다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해줄게. 할머니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마치 정말 제 할머니처럼 다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집에 가서 소독하면 돼요. 집이 어디니? 혼자 사니? 아니요. 동생들이랑 같이 살아요. 동생들이? 부모님은? 갑자기 부모님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색했거든요.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얼굴이 더 슬퍼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슬픔이 단순히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 같았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혼자는 아니에요. 동생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오빠 언제 와? 민수가 배고프다고 계속 그러는데. 응,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보니 할머니가 제 얼굴을 더 자세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제 얼굴을 외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 정말 괜찮으니까 먼저 가볼게요.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아, 그래. 그런데 혹시 연락처를. 괜찮아요. 사고도 별거 아니었고, 저도 멀쩡하니까요. 사실 할머니가 좋은 분 같긴 했지만, 이런 일로 연락처까지 주고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포르쉐 타시는 분이니까 나중에 수리비라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서둘러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시동을 걸었어요. 다행히 오토바이는 멀쩡했거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계속 제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수진이와 민수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오빠, 늦었어. 미안. 오빠가 좀 늦었네. 배고파. 밥 언제 먹어? 지금 바로 해줄게.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딱히 만들 게 없더라고요. 라면 몇 개랑 달걀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배고프다니까 라면에 달걀 풀어서 끓여줬죠. 오빠, 무릎 왜 그래? 수진이가 제 무릎 상처를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오토바이에서 살짝 넘어졌어. 아프지? 아니야, 전혀 안 아파. 사실 좀 아팠지만 아이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라면을 나눠 먹으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런 시간이 저는 정말 좋았어요.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함께 밥 먹고 얘기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저를 그렇게 신기하게 보셨던 걸까요? 그리고 제 이름을 물어보실 때 그 표정은 뭐였을까요? 뭔가 간절함 같은 게 느껴졌는데 말이에요. 오빠 무슨 생각해? 응? 아무것도 안 해. 거짓말. 분명히 뭔가 생각하고 있었어. 수진이는 항상 이렇게 눈치가 빨랐어요. 정말 별거 아니야. 그냥 오늘 일 생각하고 있었어.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자꾸 그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 슬픔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만날 일은 없겠죠. 저는 저대로 살아가고 그분은 그분대로 사실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는데 그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할머니와 만난 지 며칠이 지났어요. 평소처럼 배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착각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봐도 별다른 건 없었지만 계속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준비를 시켜줬어요. 수진이와 민수는 학교에 가야 하니까 도시락도 싸주고 용돈도 챙겨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용돈이라고 해봤자 버스비랑 급식비 정도였죠. 오빠, 오늘 늦게 와. 응, 오늘은 배달 끝나고 공사장도 가야 해서 좀 늦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저녁은? 냉장고에 김치볶음밥 재료 있으니까 수진이가 해 먹어도 되고 귀찮으면 그냥 라면 끓여 먹어. 알겠지? 응, 오빠도 밥 꼭 챙겨 먹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저도 일하러 나갔어요. 오전에는 배달 일을 하고 오후에는 공사장에서 보조 일을 했거든요. 힘들긴 했지만 아이들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배달하면서도 계속 그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위험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어요. 오히려 뭔가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시선 같은 거였거든요. 점심때쯤 잠깐 쉬면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고 있었는데 멀리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차가 며칠 전에 봤던 포르쉐 같더라고요. 설마 그 할머니일까 싶어서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제가 쳐다보니까 차가 급하게 사라지더라고요. 이상하네. 아마 착각이겠죠. 그런 분이 저 같은 애를 왜 따라다니겠어요. 오후에 공사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그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보고 싶어서 갑자기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 그 포르쉐가 멀리 서 있더라고요. 진짜 그 할머니네. 근데 왜 저를 따라오시는 걸까요? 혹시 그날 사고로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뒤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그 할머니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안녕, 민호야. 제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참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지내던 분 같았거든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말을 하시다가 멈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 앞을 보시면서 표정이 복잡해지시는 게 느껴졌어요. 사실 우리 집은 반지하였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해서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라서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여기서 사니? 네. 좀 좁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할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우리 집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시선이 참 복잡해 보였어요. 안타까움과 미안함,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왔어? 응, 지금 들어갈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호야, 혹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얘기요? 뭔 얘기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너무 간절해 보여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잠깐만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오빠 잠깐 밖에서 할 얘기가 있어. 10분만 기다려줘. 누구랑? 그냥 아는 분. 다시 나와서 할머니랑 집 앞 벤치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시더라고요. 민호야,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셨니? 어릴 때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3살 때쯤인 것 같아요. 할머니 얼굴이 더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냈니?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수진이랑 민수도 거기서 만났고요. 고아원에서. 그럼 지금 같이 사는 아이들은 형제가 아니구나. 혈연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진짜 동생들이에요. 할머니가 제 대답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왜 고아원에서 나와서 혼자 살게 됐니? 아이들이 입양 안 돼서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8살 되자마자 아이들 데리고 나왔어요. 적어도 고아원보다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구나. 네. 힘들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할머니가 제 얼굴을 계속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빛이 참 특별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민호야,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니?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기억 말이야. 글쎄요. 거의 기억 안 나는데요. 가끔 꿈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게 진짜 기억인지 제가 바라는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시더라고요. 왜 우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할머니, 왜 우세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말한 게 있나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너무 안쓰러워서. 그때 집안에서 수진이가 불렀어요. 오빠, 배고파. 아, 잠깐만요. 아이들 밥 챙겨줘야 해서요. 일어나려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마치 정말 제 할머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민호야,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알겠지? 할머니가 명함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받아보니 윤정혜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제가 들어본 적 있는 큰 회사더라고요. 할머니가 이 회사 다니세요? 응, 뭐 그런 셈이지. 사실 그때는 윤 회장님이 그 회사 사장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거기서 일하시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고마워요. 그런데 저희는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할머니가 차로 돌아가시면서 한 번 더 뒤돌아보시더라고요. 그 표정이 참 복잡해 보였어요.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뭔가 결심 같은 게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저녁을 차려줬어요.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계란볶음밥을 해줬는데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오빠, 아까 누구였어? 그냥 아는 분. 어떤 분인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던데. 수진이는 정말 귀가 좋아서 문 너머로도 할머니 목소리를 들었나 봐요. 응, 좋은 분이야. 그날 밤에도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 저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는 걸까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왜 그렇게 슬퍼하셨을까요? 뭔가 저와 관련된 비밀이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할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라는 거였죠. 처음 보는 저를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심지어 도움까지 주려고 하시니까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분들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몰랐죠. 그 할머니가 단순히 좋은 분이 아니라 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분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후로 며칠 더 지났어요. 할머니를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랑 저녁을 먹을 때마다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던 그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배달이 일찍 끝나서 아이들 데리러 학교 앞에 갔어요. 수진이와 민수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분식집 앞을 지나게 됐거든요. 아이들이 떡볶이 냄새 맡고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떡볶이 먹고 싶어. 오늘은 안 돼. 집에 가서 밥 해 먹자. 조금만, 한 개씩만. 사실 떡볶이 정도는 사줄 수 있었지만 괜히 아이들이 자주 사달라고 할까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다음에 꼭 사줄게. 약속할게.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야. 돌아보니 윤정의 할머니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운전기사분과 함께 오셨나 봐요. 차가 좀 떨어진 곳에 서 있었거든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너희를 만났네. 이 아이들이 동생들이구나. 수진이와 민수가 저 뒤로 숨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 보는 분이라 어색했을 거예요. 네, 수진이랑 민수예요. 애들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조금 수줍어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가 아이들을 보시더니 정말 따뜻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어머,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몇 살이니? 저는 9살이고 민수는 7살이에요. 수진이가 대답해 주니까 할머니가 더욱 반가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까 떡볶이 먹고 싶다고 했지? 할머니가 사줄까? 아, 안 돼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말렸어요. 처음 보는 분한테 그런 걸 받을 수는 없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아이들한테 떡볶이 하나 사주는 게 뭐가 어렵겠니?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미 분식집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사장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떡볶이 3인분이랑 순대, 김밥도 주세요. 아, 그리고 음료수도요. 할머니, 너무 많이 시키셨어요. 아이들이 많이 먹어야 키가 크지. 사장님이 음식을 가져다 주시니까 할머니가 저희를 앉히시고 직접 떡볶이를 덜어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정말 저희 할머니 같이 말이에요. 많이 먹어라. 아이들은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평소에 이런 간식을 자주 못 먹어서 그런지 너무 행복해하는 게 보였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면서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맛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수진이가 정말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니까 할머니가 더욱 기뻐하시더라고요. 천만에, 천만에. 많이 먹어야 해.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호야, 혹시 할머니랑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여기서 먹고 있으면 되고. 무슨 얘기요? 중요한 얘기야.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여기 있으라고 하고 할머니랑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거든요. 민호야, 할머니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혹시 들어줄 수 있겠니? 어떤 부탁인데요? 할머니가 한참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너랑 할머니랑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 DNA 검사요? 왜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DNA 검사라니 도대체 왜 그런 걸 하자고 하시는 거죠? 사실은 할머니한테 잃어버린 가족이 있거든. 그런데 내가 그 아이와 너무 닮아서 잃어버린 가족이요? 응, 할머니 손자야. 어릴 때 사고로 잃어버렸는데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실 때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손자님과 닮았다고 DNA 검사를 하자는 거세요? 그래.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말이야. 저는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해는 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할머니, 저희가 가난하게 사는 거 보시고 동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핑계로 도움 주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야. 그런 게 절대 아니야. 할머니가 급하게 손을 저으시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제가 누구 닮았는지 왜 중요한데요? 저희 어려운 사정 이용하려는 거 아니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사실 할머니가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니까 뭔가 속상하더라고요. 민호야, 제발 오해하지 마. 할머니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고 지금 이 가족이면 충분하거든요.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빨리 먹으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저희 뒤를 따라오시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호야, 할머니가 너무 성급했나? 미안해. 괜찮아요. 아이들 데리고 가볼게요. 그때 제가 떨어뜨린 장갑을 할머니가 주어서 제 손에 끼워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할머니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졌어요. 그리고 장갑을 끼워주시는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추우니까 장갑 꼭 끼고 다녀야 해. 할머니 목소리가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정말 제 할머니처럼 자연스럽게 챙겨주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고마워요. 그 순간 뭔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할머니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동정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 같았어요. 음식값은 제가 낼게요. 그럴 필요 없어. 할머니가 아이들한테 사주고 싶어서 산 거야. 하지만 괜찮다니까. 대신에 할머니 부탁 한 번만 생각해 봐줄래? 무리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야. 할머니 눈빛이 정말 간절했어요. 무언가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 같았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사실 완전히 거부할 마음은 없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진심으로 부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할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응? 그냥 안부 물어보셨어. 할머니 정말 좋으신 것 같아. 우리한테 음식도 사주시고. 그러게. 근데 오빠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수진이는 정말 눈치가 빨라서 제 기분까지 다 알아차리더라고요. 안 좋지 않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집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할머니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DNA 검사를 하자는 말이요. 정말 제가 그 할머니의 손자일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제 자신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진이와 민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도 할머니 생각이 계속 났어요. 장갑을 끼워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랑
저를 바라보시던 간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거짓말하시는 분 같지는 않았어요. 배달 일을 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혹시 정말 제가 그 할머니의 손자라면? 그럼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저를 찾고 있는 가족이 있었던 거네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점심시간에 할머니가 주신 명함을 꺼내서 봤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거든요.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야 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저 민호예요. 어머, 민호야. 전화해줘서 고마워. 어제 말씀하신 그것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가 잠시 말씀 안 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혼자 오는 게 좋겠어? 네, 혼자 갈게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뭔가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할머니와 약속을 잡고 만날 장소로 향했어요. 조용한 카페였는데 할머니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자리로 안내해 주셨어요. 민호야, 와줘서 고마워. 네. 카페 직원분이 와서 주문을 받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저한테 뭐 마실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물이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따뜻한 코코아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거 마셔야 해. 코코아가 나오고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민호야, 어제 할머니가 너무 갑작스럽게 얘기해서 놀랐지? 좀 그랬어요. DNA 검사라니.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그럴만해. 할머니가 먼저 얘기해 줄게. 할머니 표정이 정말 진지해지시더라고요. 할머니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 그런데 15년 전에 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거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리고 3살짜리 손자까지 그 안에 있었어. 아들하고 며느리는 바로 찾았는데 손자는 말을 잇지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손자는 끝내 찾지 못했어. 그날부터 할머니는 그 아이를 찾아서 헤맸지. 15년 동안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 손자분과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닮은 정도가 아니야. 정말 똑같아. 아들의 어릴 때 모습이랑 며느리의 눈빛이랑 모든 게 다 보여. 할머니가 핸드백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이게 할머니 아들이야. 내 나이쯤 됐을 때 사진이지. 사진을 받아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 남자분이 저랑 정말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눈매나 코 모양,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비슷했어요. 진짜 닮았네요. 그렇지? 그래서 할머니가 처음 너를 봤을 때 그렇게 놀란 거야. 할머니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린아이 사진이었어요. 이게 우리 손자야. 3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지. 사진 속 아이를 보니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았거든요. 할머니, 혹시 그 손자분 이름이 뭐예요? 민호야. 박민호.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이름까지 똑같다니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이름까지. 같네요. 그래서 더욱 믿기지 않았어. 그런데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너를 찾아봤는데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3살 때부터 말이야.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나이도 맞고
이름도 맞고 고아원에 들어간 시기도 맞고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이름이 같은 사람도 많고 닮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DNA 검사를 하자는 거야.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 손이 정말 따뜻했어요. 민호야, 할머니는 너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지. 만약에 정말 제가 그 손자분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할머니가 정말 행복할 거야. 15년 동안 찾던 아이를 만난 거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동생들이랑 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함께 살아야지. 내가 그 아이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안심이 됐어요. 제일 걱정되는 게 수진이랑 민수였거든요. 정말이에요? 물론이지.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게 진짜 가족이지. 할머니 말씀이 정말 진심으로 들렸어요. 이런 분이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만약에 DNA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쩌세요? 실망하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괜찮아. 이미 할머니는 너를 만날 수 있어서 기뻐. 내가 할머니 손자가 아니더라도 너는 할머니에게 소중한 아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신다니요. 할머니는 왜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세요? 글쎄, 첫 번째는 내가 우리 손자를 닮아서겠지.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야. 할머니가 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라는 아이 자체가 참 착하고 예쁜 것 같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생들을 챙기고 혼자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고 그런 내 모습이 할머니 마음을 움직인 거야. 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혼자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있다니요. 할머니.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할머니는 이미 너희들을 많이 좋아해. DNA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 그때 카페 직원분이 와서 리필해 드릴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시고 저한테 배는 안 고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점심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사실 제대로 먹지는 않았지만 할머니가 또 뭔가 사주시려고 할까봐 그렇게 대답했어요.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해. 너무 마른 것 같은데. 괜찮아요. 동생들은 학교 잘 다니고 있어? 네, 잘 다녀요. 혹시 학용품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할머니한테 말해. 할머니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의젓하구나. 하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 세상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거든.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만 했는데 가끔은 의지할 사람이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DNA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단해. 병원에서 혈액 검사만 하면 돼. 아프지도 않고. 결과는 언제 나와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해보세요. 할머니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정말 해도 되는 거야? 네. 저도 궁금해졌어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혹시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괜찮다는 거 알고 있지? 네, 알아요.
그리고 너는 이미 할머니에게 소중한 아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거든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는 게 말이에요. 할머니도 저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병원 약속을 잡고 카페를 나왔어요. 할머니가 차로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궁금해할까 봐서요. 그럼 내일 병원에서 보자. 네, 내일 뵐게요. 집에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제가 그 할머니의 손자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겠죠.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할머니가 진심으로 저와 아이들을 생각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빠,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할머니 만났어? 수진이가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얼굴에 다 써 있어. 뭔가 좋은 일 있었지? 역시 수진이는 눈치가 빨라요. 응, 좋은 분이야. 우리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마 그럴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DNA 검사를 하게 되고 일주일 뒤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거요. 그리고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도 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DNA 검사를 받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결과가 궁금했어요. 할머니도 연락을 주시지 않으셔서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로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평소처럼 배달 일도 하고 아이들 챙기는 일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야? 할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네, 할머니. 혹시 지금 시간 있니? 만날 수 있을까? 네, 가능해요.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으로 와줄래? 결과가 나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온 거네요. 지금 가볼게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말 제가 그 할머니의 손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일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평소와 많이 달랐어요. 뭔가 엄청 흥분되어 있으면서도 눈물을 참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야.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급하게 다가오시더라고요. 할머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손이 심하게 떨리고 계셨어요. 민호야, 너는 정말 말을 끝맺지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99.98%야. 99.98% 일치라고 나왔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99.98%라니요. 그럼 정말 제가, 응, 너는 할머니 손자야. 진짜 손자야. 할머니가 저를 꼭 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아직 실감이 안 났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진짜. 의사 선생님도 확실하다고 하셨어. 이런 수치는 거의 확실한 친족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이 주신 결과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로 99.98%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친손자 관계 확실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민호야, 내가 널 잃어버렸구나. 미안해. 얼마나 힘들었니? 할머니가 저를 꼭 안고 흐느끼시더라고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15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매셨다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응, 내 손자. 내 손자가 돌아왔구나. 할머니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많이 컸구나.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서. 그때서야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할머니의 손자라는 게 말이에요.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저를 찾고 있는 가족이 있었던 거네요. 할머니, 정말 제가 맞나요? 꿈은 아니죠? 꿈이 아니야. 정말이야. 너는 내 손자 민호야. 할머니 품에 안겨 있으니까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는데 뭔가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할머니도 기억 안 나고. 괜찮아. 그땐 내가 너무 어렸으니까. 3살이었잖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할머니 표정이 다시 어두워지시더라고요. 백화점에 가족들이 다 함께 나들이를 갔었어. 그런데 갑자기 건물이 무너졌어. 내 아빠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너는 실종됐지. 목소리가 떨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너를 찾았어. 경찰서, 소방서, 병원. 안 가본 데가 없었지.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고아원으로 보내진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아마 그날 혼란 속에서 다른 아이들이랑 섞여서 신원을 알 수 없게 된 거겠지.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제가 3살에 고아원에 들어갔는지, 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지 말이에요. 할머니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내 손을 놓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였잖아요. 그래도 할머니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할머니가 또 우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고마워.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민호야, 이제 어떻게 할까? 할머니랑 함께 살래? 수진이랑 민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함께 해야지.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니까 할머니도 가족으로 생각할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아이들이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보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 할머니가 정말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할머니,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다른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할머니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건 좀 복잡할 수도 있겠구나. 복잡하다는 게 뭐예요? 할머니한테는 조카들이 있거든. 그동안 회사 일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나타나면 그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네요. 괜찮아.
할머니가 잘 얘기해 볼게. 너는 우리 가족의 정당한 일원이야. 하지만 할머니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아마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혹시 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소리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리고 할머니는 널 다시 찾았는데 절대 놓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있어.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평생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이 생긴 거네요. 할머니, 저 정말 할머니 손자 맞나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맞아. 분명히 맞아. 할머니가 널 모를 리가 없어. 할머니가 저를 다시 안아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게 가족의 느낌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아이들한테는 언제 얘기할까요? 내가 준비됐을 때 하면 돼. 천천히 생각해보자. 병원을 나와서 할머니가 차로 바래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혼자 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그럼 내일 다시 만나자. 아직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할머니. 집에 가는 길에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쁘면서도 무섭고 설레면서도 걱정됐거든요. 이제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건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빠, 늦었네? 응, 볼 일이 있어서. 무슨 볼일? 요즘 자주 나가더라? 수진이가 예리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응, 곧 얘기해 줄게. 아직 아이들에게 말할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걱정됐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재벌가의 손자라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수진이와 민수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다만 할머니가 말씀하신 다른 가족들이 걱정됐어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걱정해봤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일단 할머니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정말 신기한 하루였어요. 아침에는 그냥 민호였는데 저녁에는 재벌가의 손자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할머니라는 가족이 생겼다는 거니까요. 할머니와 DNA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야, 혹시 지금 시간 있니? 네, 왜요? 할머니 집에 와볼 수 있을까? 가족들한테 너를 소개하고 싶어서. 가족들이라니요. 갑자기 긴장됐어요. 지금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기사분이 데리러 갈게. 1시간 후에 정말 고급 승용차가 와서 저를 데리러 가더라고요. 가는 동안 계속 떨렸어요. 어떤 분들일까? 저를 좋게 봐주실까? 할머니 집에 도착했는데 정말 큰 저택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이런 곳에서 사시는구나 싶었어요. 할머니가 현관에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민호야, 왔구나.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니까 정장을 입은 남자분 2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어요. 얘가 민호야. 우리 손자지.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셨는데 두 분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한 분이 차갑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응, 그게 끝이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이쪽은 태준이고
이쪽은 태수야. 할머니 조카들이지. 할머니가 소개해 주셨는데 태준이라는 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모, 정말 확실한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민호 맞나요? 물론이지. DNA 검사까지 했는데 뭐가 의심스럽다는 거니? 하지만 15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고 제가 듣고 있는 앞에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좀 기분이 나빴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죠? 태수라는 분이 저한테 직접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서? 아니요, 동생들이랑 같이요. 동생들? 친동생들인가요? 혈연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들은 태준 씨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가족이라. 고아원 출신에다가 남의 애들까지 데리고 사는 아이를 어떻게 우리 집안으로 들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수진이와 민수를 남의 애들이라고 부르다니요. 죄송하지만 그 아이들은 저에게 소중한 가족입니다. 가족? 혈연도 아닌데 무슨 가족이에요? 태준아, 그만해. 할머니가 말리셨지만 태준 씨는 계속하더라고요. 이모, 정신 차리세요. 이런 애를 진짜 손자로 인정할 거예요?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회사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하지만 이모가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이 애가 상속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제서야 무슨 얘긴지 알겠더라고요. 이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이유가 상속 때문이구나 싶었어요. 상속이 그렇게 중요해? 가족을 찾았는데? 이모,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애가 진짜 우리 집안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태수 씨도 거들더라고요. 맞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재벌가 일원이 된다고 적응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동생들도 문제예요. 혈연도 아닌 애들을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뭘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 동생들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동생들이라고? 고작 고아원에서 만난 애들을. 그만해.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내 앞에서 내 손자를 모욕하지 마. 이모, 저희는 모욕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게 뭐가 현실적이야? 내가 찾던 손자를 찾았는데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졌어요. 저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태준 씨가 저한테 직접 말하더라고요. 민호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우리 집안에 들어올 생각이에요? 저는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집안이 아니에요. 모든 행동이 언론에 나오고 매 순간이 감시받는 삶이라고요. 그런 삶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동생들도 함께?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재벌가의 삶이 어떤 건지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제 가족이라는 건 분명하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태준 씨가 할머니를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이모, 이 아이들을 다른 곳에 보내시는 게 어때요? 좋은 시설을 알아봐 드릴 테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수진이와 민수를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모두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들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이 제 전부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태준 씨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네요. 그러더니 태수 씨와 뭔가 눈짓을 주고받더라고요. 이모, 저희는 반대예요. 이 아이를 우리 집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DNA 검사가 맞다고 해도 지금까지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아이예요. 갑자기 여기 와서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야. 시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모,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주주들이 뭐라고 할까요? 할머니와 조카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걸 보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집에 가볼게요. 민호야, 가지 마. 이 사람들 말 듣지 마. 괜찮아요. 저도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충격이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받아주시지만 다른 가족들은 완전히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들을 다른 곳에 보낸다니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오빠, 어디 갔다 왔어? 표정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수진이와 민수를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야, 미안해. 오늘 너무 기분 나빴지?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을 리가 없어. 할머니가 해결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분들이 저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조카들과 만난 지 며칠이 지났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급하게 부르시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많이 어두웠어요. 민호야, 지금 당장 올 수 있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급하게 할머니 집으로 갔는데 거실에 할머니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정말 심각했어요. 마치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탁자 위에 있는 서류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민호야, 이걸 봐. 15년 전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야. 조사 결과요? 응. 할머니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다시 조사해 봤어. 서류를 받아서 봤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15년 전 백화점 붕괴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비리 하도급 업체라니. 그래. 그때 그 건물을 지은 업체가 부실 시공을 했던 거야. 그런데 그걸 알고도 묵인한 사람이 있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누구요? 태준이야. 내 조카 태준이 그 하도급 업체와 결탁해서 부실 시공을 묵인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태준 씨가 그 사고에 관련되어 있다니요. 그럼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그래. 태준이 때문이야. 그 애가 돈에 눈이 멀어서 안전을 무시했던 거야. 할머니가 서류를 한 장 더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 봐. 사고 당일에도 건물 안전점검관이 위험하다고 보고했는데 태준이가 그 보고서를 묻어버렸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저를 그렇게 모욕했던 그 사람이 제 부모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니요. 할머니, 이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 증거도 다 있어. 태준이가 그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흔적까지 다 나왔어.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태준 씨가 그렇게 저를 받아들이기 싫어했는지 말이에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거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어. 아마 곧 수사가 시작될 거야.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민호야, 미안해. 할머니 가족이 너희 가족을 그렇게 만든 거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 조카가 한 일이야. 할머니가 책임져야 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진실을 알게 된 건 다행이지만 그 진실이 이렇게 가슴 아플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태준 씨가 들어오더라고요. 경찰 두 분이 함께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태준 씨가 당황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윤태준 씨죠? 15년 전 백화점 붕괴 사고 건으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분이 말씀하시자 태준 씨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 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함께 가주세요. 이모, 이모가 저를 신고한 거예요? 태준 씨가 할머니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그래, 내가 신고했어. 내가 한 일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니? 이모,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어쩔 수 없다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태준 씨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다 이해 때문이에요. 이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걸 왜 민호 탓을 해? 경찰분들이 태준 씨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이상했어요. 물론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부담스럽더라고요. 태준 씨가 나간 후에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민호야, 마음이 복잡하지? 네. 좀 그래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알고 나니까 너무 충격이야. 할머니가 소파에 깊숙이 앉으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15년 동안 누가 우리 가족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랐는데 바로 내 조카였다니. 할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떻게 자책하지 않을 수 있겠니? 내가 태준이를 잘못 키운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태준 씨가 하셨던 말들이요. 다 이해 때문이에요라고 하셨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대기업 윤정혜 회장의 조카가 15년 전 건설 비리로 구속됐다고요. 아이들도 그 뉴스를 봤어요. 오빠, 이 할머니 아는 분 아니야? 윤정혜라고 나오는데. 수진이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응, 아는 분이야. 대단한 분이시네. 그런데 왜 조카분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 글쎄,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 같아. 사실 아이들에게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걱정됐거든요. 그날 저녁에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뉴스 봤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 네, 미안해.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진실이 밝혀진 건 좋은 일이에요. 고마워. 그런 말을 해줘서.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아직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 진실이 다 밝혀졌으니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비밀도 없고 서로를 의심할 일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이제 정말로 제가 재벌가의 일원이 되는 건가요? 수진이와 민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에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났고요. 이제야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게 됐지만 그 진실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계시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든든했어요. 태준 씨가 구속되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할머니는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저와는 더 가까워지신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비밀도 없으니까 편하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날도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민호야, 할머니랑 중요한 얘기 좀 하자. 네, 무슨 얘기요? 이제 정말로 함께 살면 어떨까? 드디어 그 얘기가 나왔네요.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까 떨렸어요. 수진이랑 민수도 함께요? 물론이지. 너희는 한 가족이잖아. 하지만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아이들이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천천히 하면 돼. 급할 것 없어. 할머니가 제 걱정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할머니, 저는 재벌가의 이름이나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니? 가족이요. 할머니랑 수진이랑 민수랑 함께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가 가장 바라던 말이야. 그날 저녁 드디어 아이들에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수진아, 민수야. 오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사실 오빠한테 할머니가 계셔. 할머니? 그 떡볶이 사주신 할머니? 응, 맞아. 그런데 왜 갑자기 할머니 얘기를 해? 사실은 오빠가 그 할머니의 진짜 손자였어.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 정말이야? 응, DNA 검사도 했어. 확실해. 우와, 그럼 우리도 할머니 손자, 손녀가 되는 거야? 수진이가 신나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혈연은 아니지만 할머니가 너희도 손자, 손녀로 생각해 주신대. 정말? 진짜 할머니가 생긴 거야? 민수도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 좋아. 할머니 정말 좋으시잖아.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좋아해서 안심이 됐어요. 며칠 후 할머니가 아이들을 직접 만나러 오셨어요. 수진이 민수야. 할머니야.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가서 할머니를 안더라고요. 어머, 우리 손자, 손녀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할머니가 아이들을 정말 친손자, 손녀처럼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 우리 진짜 할머니 손자, 손녀 맞아요? 물론이지. 이제부터 할머니가 너희 할머니야. 그럼 우리 할머니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날 할머니가 우리 집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살았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았어요. 저희끼리 잘 지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걱정 안 해도 돼. 할머니가 다 챙겨줄게. 일주일 후 드디어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우와, 집이 정말 커. 오빠, 우리 방도 따로 있어? 응, 각자 방이 다 있어. 할머니가 아이들 방까지 예쁘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맙다는 거야. 당연한 걸.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푸짐한 저녁이었어요.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어. 할머니도 드세요. 할머니는 너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게 더 좋아.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뻤어요. 오빠, 정말 꿈 같아. 그러게. 할머니도 계시고 따뜻한 집도 있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민호야,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도 너무 행복해. 너희들 덕분에 이 집이 살아난 것 같아. 저희가 더 고마워요. 앞으로도 쭉 함께 살자. 약속해.
네, 약속해요. 며칠 후 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목도리를 직접 감겨주시더라고요. 추우니까 목도리 꼭 하고 다녀야 해. 네, 할머니. 민호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무슨 약속이요? 이제부터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절대로.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할머니 절대 놓지 않을게요. 아이들도 할머니 양쪽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갔어요.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는 재벌가 이름보다 이런 게 더 좋아요. 이런 게 따뜻한 밥 먹고 동생들이 웃으며 잠들 수 있는 집이 생긴 것. 그리고 할머니가 계시는 것. 고마워. 정말 고맙구나. 그날부터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고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었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사랑해주는 할머니가 계시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집이 있어요. 눈 오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15년 전 그 사고로 모든 걸 잃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큰 가족이 됐어요. 할머니가 제 방에 와서 이불을 덮어주시더라고요. 잘 자거라. 네, 할머니도 잘 주무세요. 민호야, 사랑한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준 건요.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상처와 세월을 함께 이겨낸 진짜 가족으로서 말이에요.